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오늘도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이신 서현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내셨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의 핵심 개념하고 또 오늘의 어린이 책 추천 도서를 연결해서 재미있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계신데 뭐 즐거운 소재가 아닌 경우도 많았죠. 네,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뤄볼까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 국제 성교육 가이드 8개의 대주제 중에서 4번째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5번째 대주제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입니다. 건강과 복지. 이거 아주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주제 중에 또 하나죠. 이거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잘 해결해야 우리 나라가 앞으로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 좀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 목표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학습 목표에 익숙해지셨어요? 네. 오늘의 제가 뽑은 학습 목표는 친구, 문화, 성역할 고정관념, 또래 집단, 미디어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하다입니다. 조금 어려운 느낌이에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에 특히 성적인 이야기나 관계에 있어서 결정을 미칠 때는 뭐 친구나 또래 역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내 맘대로 해라고 내 생각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판단에는 다양한 변수들, 네. 내가 아닌 바깥의 변수들이 뭐 문화, 성역할 고정관념, 뭐 미디어까지 그렇죠.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오늘의 어린이 책의 질문은 26번째인 등장인물이 사회적 약자에 관한 편견에 함께 저항하나요? 라는 질문을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네. 얼핏 보기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것들은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좀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편견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 편견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지, 이러한 편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한 책들을 2권 준비를 했으니까 책을 함께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학습 목표와 질문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그림책 쿵쿵이는 몰랐던 이상한 편견 이야기입니다. 쿵쿵이는 몰랐던 이상한 편견 이야기, 허원실 글, 조원희 그림, 풀빛에서 2018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2018년에 나와서 나온 지 조금 되긴 했지만 제가 어느 강연에 가든 늘 소개하고 늘 추천하고 특히나 소장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강력 추천하는 그런 도서거든요. 네, 제가 이거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책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말 좋아해요, 이 네. 책을. 왜냐하면 사실 이 책이 또 좋은 점이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교실을 배경으로 하고 어린이들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교실에서 이러한 일들이 늘상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수업에 활용하기도 정말 찰떡인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좋아합니다. 네, 책으로 들어가 보죠, 뭐. 네. 일단 표지부터 흥미가 돋아요. 네. 쿵쿵이는 고릴라인 친구인데요. 쿵쿵이라는 친구가 어떤 고양이 모양 가면을 좀 들고 있고 그 주변에 고양이 가면을 쓴 무리들이 쿵쿵이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쿵쿵이는 조금 의문스러운, 뭐 궁금한 혹은 논란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 표지에 보면은 그 배경에 OX가 막 많이 있거든요. 네, 맞고 틀리고 그런 개념인가 봐요.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뒷표지는 콩콩이가 이건 말하면 안 되겠어요. 어쨌든 네. 이건 스포일러가 역시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뒷표지는 스포일러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그림책 고르실 때 이게 내용이 뭐지 궁금하시면은 뒷표지 쫙 보시면 이거 내용을 좀 파악하시는데 도움됩니다. 그 면지에 보면은 회색 바탕에 구석에 어떤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빨간색 뿔테 안경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양이 친구가 안경을 발견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속표지에 그 고양이가 안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이 안경이 과연 어떤 안경일지 궁금해집니다. 첫 장면에 책상들이 있고 교실이에요. 친구들 2명씩 짝꿍지어서 앉아있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낀 아침이었어. 내 짝꿍 마리가 이상한 안경을 쓰고 교실에 나타났지 뭐야? 마리는 찬바람이 쌩쌩 느껴질 만큼 확 달라진 거 있지. 멋있어졌다는 뜻인가요? 네. 마리가 안경만 낀 게 아닌데? 그죠? 가면도 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신경 끄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네. 쿵쿵이가 짝꿍인데 웬 안경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안경 쓴 그 마리가 신경 끄셔 하면서 신경질 확 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분단 친구들이 2명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면지에 나온 그 고양이가 바로 말인데 원래 안경이 없었는데 안경을 어느 날 쓰고 나타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리는 아이들을 놓고 편을 갈랐어. 커다란 밭에서 자갈을 골라내듯 자기랑 다른 애들을 골라냈지. 그 애들하고는 절대 어울리고 싶지 않다나? 하면서 이 말이라는 애가 막 불길을 뿜으면서 막 화가 나 있고 빨간색 그 색연필을 들고 있거든요. 빨간색 색연필을 들고 바닥에다가 금을 쫙 그었어요. 그리고 금 한편에는 X자가 4개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4명의 어린이는 다 X표야. 그리고 이 금 그은 거는 이쪽은 너네들이야. X표인 아이들. 네. 그러면서 마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같이 다 이상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얘네한테 X를 치면서 어떻게 마리가 평가를 했냐면 툭하면 콧구멍 후비적거리는 애, 고기 못 먹는 애, 알쏭달쏭한 표정이네, 남자가 뜨개질이야 뭐야 이러면서 얘가 갑자기 어떤 애들을 막 평가를 해요. 싫은 점을 그냥 찾아내가지고 X를 쳐버립니다.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의 얘기 아닙니다. 네. 우리 그러고 저도 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누구나 뭐 그런 편견이 있죠. 자동적으로 떠오를 때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말이라는 친구가 점점 몸집이 커져요. 교실에서. 그러네요. 네. 그만큼 어떤 권력 혹은 힘이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시간이 갈수록 마리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성난 쌈딱처럼 쏘아붙이고 하나부터 10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겼지. 아이들은 그런 마리가 무서웠을까?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마리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거든. 얘들 안 됐어요. 네. 그러면서 아까 그 코 파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완전히 마리가 노려보면서 막 씩씩대고 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마리 등 뒤에 줄을 섰어요. 그래서 마리처럼 똑같이 씩씩거리는 포즈. 그러니까 팔을 직각으로 뒤로 쭉 빼고 다리를 크게 보폭을 벌린 상태로 그 코딱지 봤던 친구를 막 비난하고 압박을 주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우 더러워 콧구멍 코딱지도 먹지 마,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코딱지 팠던 친구, 지들도 팠으면서. 그쵸. 코 한 번 안 파본 사람만 비난할 수 있지 않나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 친구에게. 아마 저 우주에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럼. 네. 예. 어쨌든 이 마리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갑자기 사람을 판단하고, 너 이상해. 배제하는 거죠. 네, 배제합니다. 네. 그래서 교실 풍경이 나옵니다. 일렬로 앉아 있어요? 네, 앉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온통 마리로 변한 거예요. 다 똑같은 그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으로 변해서 좀 여기 좀 소름 돋거든요, 이 장면이. 그러네요. 약간 저 어렸을 때 그 괴담에 홍콩 할매가 뭐 변하면은 어떤 뭐 고양이처럼 된다고 했나? 뭐 그런 옛날 그림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저는 모르는데. 공포 만화 같은 데서 그 이 그림이 작가님도 생각이 나요. 그런 데서 착언하시지 않았을까요? 혹시? 궁금합니다. 네. 한번 나중에 뵈면. 네. 홍콩 할매가 떠오르는
그래서 이 고양이 가면을 쓴 친구들이 다 뒤를 돌아보고 있고 이제 친구들이 이 고양이 가면을 쿵쿵이에게도 권하는 거예요. 쿵쿵이 혼자 안 썼어요. 네. 말이랑 친구가 되려면 너도 입어야 해. 맞아, 안 그러면 왕따 당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양이 가면이 이제 바디슈트. 바디슈트 하나로 연결된 그걸 촥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올인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두가 자신의 생각은 빠뜨린 채 그냥 마리처럼 생각하고 마리처럼 행동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죠,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쿵쿵이가 바디수트를 입어보려고 했어요. 네,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쿵쿵이가 덩치가 좀 있거든요. 네. 너무 꽉 끼는 거예요. 불편하고 온몸이 쩌릿쩌릿하고 마리처럼 되는 거는 쿵쿵이한테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쿵쿵이는 됐어, 안 입을 거야 하면서 이 마리 수트를 거절을 합니다. 고양이 수트. 잘했어. 네. 그러다가 모두가 마리가 될 수 없는데 왜 그렇지? 이상하다. 쿵쿵이는 혼자서 이 다수의 어떤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자주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느 날 그 문제의 빨간 안경을 발견하게 돼요. 운동장 수도가에서. 그래서 쿵쿵이가 몰래 그 안경을 슬쩍 집어서 써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 양쪽에 쿵쿵이의 얼굴 위쪽, 코 위쪽, 이마까지 꽉 찬 그런 모습이고 안경을 썼어요. 빨간색 안경을 썼는데 한쪽은 O, 한쪽은 X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 책에서 참 중요한 장면인데요. 쿵쿵이가 안경을 쓰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맙소사, 제멋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안경이지 뭐야? 하면서 이 안경에서 막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어떤 편견들이 있는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일단 눈에 띄는 게 비싼 신발을 신었네. 집이 부자인가 봐. 장애인은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뚱뚱한 걸 보니 엄청 게으를 거야. 얼굴이 예쁘니 공부도 잘하겠지. 여자애가 축구라니 정말 안 어울린다. 남자는 씩씩해야지 왜 여자처럼 툭하면 울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안경이었네요. 네, 빨간 안경. 몹쓸 안경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학습 목표로 봤던 게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 문화, 또래 집단, 성역할 고정관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장면에서 바로 마치 짠 것처럼 되게 함축적으로 이 장면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 등장하네요. 네. 친구 문화,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 또래 집단, 미디어 이게 다 여기 드러나 있네요. 네,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는 안경. 그게 바로 콩콩이가 주워서 썼던 빨간 안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쿵쿵이가 그 안경을 써보고 집에 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마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그럴 수는 없어. 하는데 이 쿵쿵이네 또 가정의 그 모습이 또 진짜 재밌어요. 쿵쿵이는 바닥에 앉아서 연필을 물고 좀 고심하고 있고 엄마는 뭐라고 계시나요? 빨래 개고 계세요. 네. 근데 아빠는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만지작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애착 리모컨을 들고 가장 좋아하는 자세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계십니다. 하면서 누워 있어요. 네, 아빠는 누워 있고 엄마는 앉아서 계속 빨래를 개고 있는. 이 보편적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이었던 네.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훌륭한 조언을 해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한 가지를 보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편견이란다라고 말을 해줘요. 사실 편견이란 단어가 좀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다양한 지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책을 어린이들이 읽으면 맞아 나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 그리고 저렇게 쿵쿵이가 안경을 쓴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 편견이구나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책입니다. 네, 직관적으로 편견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마리한테도 편견 안경이 있었지만 쿵쿵이에게도 편견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쿵쿵이의 머릿속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쿵쿵이는 예를 들어서 뭐 지렁이는 징그러우니까 나쁜 동물이야. 채소는 맛없고 인형은 여자만 갖고 노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누구나 당연히 편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편견은 한쪽으로만 치우친 생각이야 라면서 한 번 더 쿵쿵이가 정리를 해줍니다. 이 책이 좋은 점은 교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면서 중간중간에 그 지식에 대해서 정돈을 해주거든요. 편견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러한 이야기들. 예를 들면 나의 경험이 편견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 보고 들은 것이 편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편견이 생긴 것은 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에 이 마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성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아닐까요? 마리는 계속 이렇게 어떤 폭군처럼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네, 난 엄석대처럼. 너희랑은 달라.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가 막 주먹대를 차별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네. 아, 이거 중요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마리는 계속 그렇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깜깜한 벽이 있고 빨간 깊은 구멍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리가 그 구멍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고 네. 다른 친구들은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가면 다 벗어 던졌습니다. 네, 그 가면, 바디수트 모두 벗어 던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는지도 몰라. 생각도 우물만큼 좁아서 자기가 아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해.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 꿈도 꾸지 못해. 그래서 마음의 문을 꽁꽁 잠근 채 점점 외톨이가 돼. 바로 마리처럼 말이야. 이게 엄청 공포스럽잖아요. 이 그림 자체가 충격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외톨이가 된다. 반성을 좀 마리가 해야 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친절한 쿵쿵이가 편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안경 한번 벗어봐라. 친절하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다시 마리가 원래대로 조금씩 돌아와요. 아, 이 세상은 다양한 색이니까 더 예쁘지? 하면서 쿵쿵이가 얘기를 하니까 마리가 재밌긴 하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입체적인 면, 좋은 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안경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마리가 안경을 쓰면은 그 셀로판 테이프 붙인 것처럼 빨개. 색깔이 다 빨개 보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마리 얼굴에 푸른색이 나타났어요. 네. 네. 그래서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다행히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요. 이 책 뒤에는 편견을 버리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등장을 합니다.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간단하게 문장만 읽어볼게요. 네. 하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둘, 호기심을 갖고 생각의 틀을 깨자. 셋, 다른 사람 이야기에도 귀를 쫑긋. 넷,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런 편견에 맞선 사람들 이야기까지 이렇게 있고 아주 알찬 그림책이에요. 퀴즈도 있고요. 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앞에는 재미있는 스토리, 상상력이 풍부한 재미있는 스토리가 반 진행되다가 뒤에는 아주 또 편견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쫙 알려주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리가 이 쿵쿵이와 친구가 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좋은 지식 그림책을 오늘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네. 쿵쿵이는 몰랐던 이상한 편견 이야기 첫 번째 책으로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일까요? 두 번째 책은 벽타는 아이입니다. 벽타는 아이 최민지 글그림 모든 요일 그림책에서 2023년에 나왔습니다. 아이가 벽을 타나 봐요. 네. 표지를 보면 벽이 있고 발이 있는데 이렇게 걸을 수는 없는데. 그쵸. 네. 이렇게 걸을 수는 바닥인데. 없는데 네. 세로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발이. 그렇죠. 두 발이. 면지에는 어떤 마을인 것 같아요. 근데 성 안의 마을도 있고 성 밖에 집들이 점점이 있는 그런 그림이 면지에 그려져 있습니다. 네. 성 벽에는 보통 마을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제 자리에서는 안 보입니다. 아, 네. 네. 성벽 밖이 훨씬 더 넓고 네. 집들도 더 많이 있는데 네. 성벽 안에는
여러 가지 집들이 오밀조밀 몰려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궁금해집니다. 네. 주인공 어린이가 창밖을 보고 있는 게 벽 타는 아이가 있었다라고 써있고 속표지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화면에는 아이는 보통 마을에 살았다. 아까 성벽에 보통 마을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네. 그 안에 있는 성벽 안에 여러 집들 오밀조밀 조금 밀도가 높아 보여요. 그런 네. 집 안에 어떤 아이가 살고 있어요. 얘는 벽 타는 아이거든요. 아까 속표지에 보였던 그 아이 파란색 그 잠옷 같은 걸 입고 있는데 그 아이가 밖을 바라보고 있네요. 네. 이 벽 타는 아이의 집에서 보면은 보통 마을 성벽 안에 있는 어떤 성이 보이거든요. 여기는 바로 모자성이래요. 이상한 아이들은 모자성에 갇혀 있다고 했다. 벽 타는 아이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위로 쫙 올리고 침대에 예쁘게 누워 있는데 매일 밤 엄마 아빠는 아이의 방문을 열었다. 잘 자고 있네.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길. 뭔가 일이 있나 봐요. 밤마다. 그러니까 뭘까요? 걱정은 아이가 밤마다 벽을 타나? 오늘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오늘 무사할지 궁금합니다. 네. 책을 넘기자마자 그럴 리가. 딸깍 문이 닫히면 아이는 네 예상대로 벽을 탑니다. 네, 벽을 벽을 탄다. 탑니다. 아까 그 표지에 봤던 대로 벽을 이렇게 진짜 두 발로. 탑니다. 두 발로 즐겁게 걷네요. 스파이더맨은 네 발로 올라가는데 이 벽 타는 아이는 발바닥만으로 벽을 네. 타네요. 대단합니다. 네. 이런 생물이 있나요, 근데? 글쎄요. 대부분 뭐, 네 발로 가지 않나요? 네네. 네. 이게 가능할까? 그 아이 머리가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린 거 보면은 분명히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발만으로 벽을 탈 수 있습니다. 네. 문을 뚫꽉 열고 부모님이 그걸 보고 있어요. 네. 또 벽을 탄다. 엄마 아빠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리고 약간은 공포스러운 표정으로 벽 타는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엄마 아빠는 그것을 보기만 하지 않고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화를 냅니다. 그만 타라고. 그러네요. 네. 그 주눅 들어가지고 얘가 굉장히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실까? 그러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러니까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엄마 아빠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너 왜 벽을 타니 이런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의사 선생님 오셨나 봐요. 네. 얼른 치료해 주세요. 모자성에 갇히기 전에요. 모자성은 이상한 아이들만 갇힌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가 이상한 아이로 찍힐까 봐. 벽 탄다는 거를 알리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오셨는데 선생님 그 가방 옆에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에 써 있는 말도 되게 재밌어요. 읽어주세요. 네, 왕진 가방 옆에 있는 조그만 책에 벽 타는 증세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뭘까요? 벽을 없애는 것이다. 모든 벽을 없애고 나면 환자는 벽 타기 충동을 느끼지 않게 된다. 아마도. 네, 아주 훌륭한 건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문구가 근데 뭔가 네.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네. 그 원인이나 어떤 뭐랄까요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파괴의 방식이 네. 지금 선생님의 가방 안에 네, 벽을 없애라고 하시고 있어요. 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하네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에 성공하지 못했죠. 네. 아이가 그렇게 보입니다. 수액줄을 달고 또 벽을 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막 등장을 합니다. 오만 어른들이 와가지고 벽 타는 아이를 관찰하고 만지고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실험을 하고 책을 읽고 기도문을 외우고 온갖 직종의 어른들이 이 아이를 치료해 보고자 와서 온갖 말들을 하는 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재미있네요. 이 그림 굉장히 재밌어요. 네. 벽 타는 아이는 가만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고 옆에 어른들이 있는데 어른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자기 말만 한다는 거? 그리고 뭘까요? 모자를 썼습니다. 네, 모두 모자를 썼어요. 네. 모자성에서 왔어요? 그럼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가? 이상한 사람들은 모자성에 간다고 했는데 네. 이 어른들은 다 모자를 썼거든요. 네. 부모님은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 네. 부모님도 모자를 썼었네요. 썼군요. 네. 네. 이 모자가 중요한 거네요. 모자가 어떤 이 마을의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표상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이 여러 사람들이 다 벽타는 아이를 보고 자기 말만 합니다. 다 알 수 없는 말들을 해요. 이 아이가 이제 벽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네. 그러나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혀. 이 책을 보고 조금 비슷한 책이 떠올랐는데 줄무늬가 생겼어요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여자아이가 그냥 얼굴에 줄무늬가 생긴 거예요. 레인보우로.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아무리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나도 나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여러 전문가,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막 고치려고 기도도 하고 실험도 하고 똑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네, 이상한 아이가 있을 때 그 어른들이 호들갑을 떠는 그런 장면이 좀 섬뜩하기도 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죠. 맞아요. 네, 쓸데없는 참견을. 그쵸. 아니, 네. 그리고 요즘에, 뭐, 이거와 조금 주제와 동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육아를 할 때,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게 왜 이렇게 조언이 많은지.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네, 솔직히. 맞습니다. 네. 뭐,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초3 때 뭘 끝내야 되고, 맞아요. 혹은 뭐, 인성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면 막 큰일 나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글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관심을 끊는 것도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벽타는 아이가 굉장히 능동적인 게 이 어른들의 그 참견을 뿌리쳐요, 스스로. 그만이라고 하면서 벽을 타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른들은 손이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벽을 타버렸기 때문에 네, 손을 막 뻗었는데 아이한테 닿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아이가 선언을 해버려요. 나는 벽타는 아이예요. 이렇게 엄청 큰 글씨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벽을 타서 천장에 거꾸로 섰네요. 네. 네. 이 아이가 선언을 하자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낙인이죠. 이상한 아이가 확실하군요. 모자성으로 보냅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아, 분명히 거기는 이상한 아이만 간다고 들었는데 나를 모자성에 보낸다고? 그 말을 듣자 벽타는 아이는 실망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울거나 떼쓰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행동을 하나요? 타자, 또 타자. 자기 전에 실컷 타자. 네. 또 타자, 또 타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모자성 가기 전까지 네, 끌려가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굳세게 합니다. 맞습니다. 신나게. 나는 벽타는 아이기 때문에 그저 벽을 탑니다. 그러다가 모자성에 있는 어떤 다른 아이를 창문으로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달려갑니다. 벽타는 아이가 창문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몸집만 크게 화면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뒷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힘이 넘치고 네. 확장하는 그러한 아이의 세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는 모자성으로 가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친구를 만나요? 네, 친구를 만나요. 네. 나랑 같이 벽 탈래? 그랬는데 이 친구도 벽 타는 아이였나 봐요. 같이 타자. 벽 타자. 같이 타자. 나도 또 딴 친구들도 나오고. 네, 갑자기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 명 모입니다. 벽을 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동물까지. 그래. 알고 보니 그랬네요. 네. 아마도 이 모자성에는 벽 타는 그 존재들이 갇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많은 아이들, 어른들, 뭐 동물까지 벽 타는 존재들이 다 함께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는, 벽을 타고 있는 것 같진 않고. 네. 네. 점점 더 벽 타는 사람들, 동물들 그림이 작아지거든요. 네.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하나의 무리가 되어가지고 네. 이 모자성을 막 탑니다. 그래서 꼭대기 가득하네요. 네,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버려요. 네. 사람들, 모자 쓴 사람들이 밑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네, 벽 타는 아이들 있다 하면서 구경을 하고. 뒤로 갈수록 최민지 작가 이미 확실한 그림들이 드러나네요. 네, 이 오밀조밀함과 이 귀여움. 네. 네. 특히 이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 모자성의 꼭대기에서 아래를 바라본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벽 타는 존재들이, 벽 타는 아이들이 가득 옥상에 모여서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그 성벽이 경계로 쳐 있고 그 뒤에 성벽 바깥의 마을에
또 사람이 있거든요. 집과 사람이. 음. 근데 성벽 안과 성벽 바깥의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예요. 네. 네. 성벽 바깥에서는 벽 타는 아이 환영, 같이 타자, 나도 탈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점점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이고 그 성벽 안에는 사람들이 오밀조밀 있는데 막 시위 같은 걸 해요. 평범한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뭐 네. 이런 거 이렇게 들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벽 타는 행위 결사 반대 뭐 이런 거 재밌어요. 네. 네. 꼭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읽었던 메리는 입고 싶은 옷을 입어요에서 네. 메리가 바지를 입자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치마 입은 아이 절대 반대. 네. 남자 옷이다. 그거 안 된다. 막 그거 풍기문란이다. 쓸데없는 참견을 하죠. 네. 이 참견도 이 폭력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성벽 안과 바깥의 그 반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면 아주 재밌군요, 진짜. 네. 좀 재밌는 게 성벽 바깥에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서 있는데 네. 성벽 안쪽엔 사람들이 약간 줄을 좀 서 있는 느낌이 제가 그러네요. 봤을 때는 줄 들거든요. 맞춰 서 있어요. 네. 네. 다 모자를 또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지는 뭐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는 열린 결말인 것 같아요. 뒷표지에 벽 타는 아이 물러가라 이러고 이제 이 모자 쓴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네요. 반대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질문은 등장인물이 사회적 약자에 관한 편견에 함께 저항하나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벽 타는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모자성에 갇혀있던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인 벽을 탈 수 있는 똑같은 성질을 가진 공통점을 가진 존재들이 함께 연대를 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이 책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이 책이 조금 어렵기도 해요. 다소 추상적인 면도 있고 하지만 그 자체로 해방감을 좀 느낄 수 있고 같이 이야기를 좀 열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책이어서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벽을 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자기만의 벽을 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뭐 비난을 하거나 뭐 배제를 하거나 혹은 뭐 참견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위축되기 쉽잖아요. 벽을 네. 그만 타기로 마음 먹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벽 타는 아이는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벽을 타자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편견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굳센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함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어떤 편견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그림책이라는 게 한 권 한 권만 읽어서는 통합적으로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학습 목표나 질문 두 권의 책을 함께 읽어보고 엮어봄으로써 조금 더 열린 사고, 열린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그 학습 목표하고 오늘의 어린이 책 질문이 어떤 연관이 있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책 벽타는 아이 그 최민지가 아주 발랄한 그림, 개성적인 표현들 잘하는 작가인데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두 권의 책 함께 봤고요. 서윤주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재미있는 책 또 함께 나눌 이야기 많이 준비해 오십시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